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빠입니다. 연일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귀곡 산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곡소리가 연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이죠. 아니, 남의 나라 국내 총생산이 대폭 늘어난 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곡소리가 날까? 미국 GDP 4.9% 상승폭은 전문가들 예상 전망치 4.7%를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가 좋으면 미국 연준이 바로 인플레이션 경계 경보를 울리게 되죠.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경기 과열, 고용 증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공식은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죽순을 심는 격이고,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서 올라갈 인플레, 물가 잡기 위해서 벌겋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미국 연준이 더욱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이랴이랴 채찍을 들여서 말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 주식이 그대로 하향 곡선 그리면서 쓰러지게 됐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어젯밤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이면에는 33조 달러의 국가부채라는 구멍도 존재하는데, 그동안 2021년까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책을 쓴 거고, 이 돈이 고스란히 지금 미 연준이 제일 경계하는 소비 지출 과열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마른 장작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경제는 잘 돌아가도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당연히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한 건데,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쑥쑥 올라가게 된 거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 정도죠. 이런 와중에 GDP 지표가 4.9% 정도 올라서니 더욱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연준으로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톤다운 시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11월 기준금리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집값 문제와 그대로 직렬 연결이 되는 터라 우리는 이번에 3분기 GDP가 0.6% 성장세였습니다. 미국 4.9%, 한국 0.6%, 그리고 금리 차이는 2% 벌어져 있고요. 물론 GDP 산출 방식에서 기간의 차이는 미국과 있지만 그래도 호황 속에 있는 미국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는 한국,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전면에 미국 시장에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식 경제 지표가 그대로 한국 시장을 직격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 집값 자체가 대부분 천문학적인 부채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금리 문제로 그대로 꼬린, 그냥 이건 골키퍼 없는 골대를 향해서 미국이 수도 없이 공을 차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부채 문제, 특히 주택시장에서의 빚 문제가 죄다 고금리에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훅 떨어진다거나 금리가 상대적으로 쑥 올라간다거나 정말 정신없는 시소 게임에서 현재 그렇게 요지부동 집값 상승세에 목을 메고 있는 부동산 자산 시장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영끌하게 되고 끝까지 집값은 배신하지 않고 그 모든 빚 다 쳐낼 수 있다는 이상한 셀프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에서도 당장 내년 주택금융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빚내주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 선 거죠. 올해 금융위와 한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위해서 3천억 가까이 출자를 한 적이 있는데, 전액 삭감은 상당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움직임은 지금 부동산 실거래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상당히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6천 건의 거래가 돌아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인풋, 아웃풋이 되는데, 지난해 1,000건도 안 되는 박살난 거래량을 회복하면서 3천 건까지 올라섰지만 이 궤적에서 제대로 탈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결국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다시 거래량은 극도의 한파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삭풍을 견뎌내고 있는데,
9월 거래량은 3,300건 수준에서 멈출 것 같고요. 10월 거래량은 다음 달까지 집계가 되는 관계로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1일 거래량 추이가 워낙에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2,000건 진입이 의심이 될 정도로 현재 877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점점 강남권 아파트들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날짜가 많이 남아있다 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차 폭락 시기의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건데 결국 거래량 지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차 집값 하락 시점의 지표와 비슷하게 간다는 건 다시 집값 하락세가 2차 웨이브를 타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말하자면 서론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전조현상. 그러니까 당장 현실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진행되는 방향이 이후의 결과를 완전히 잡아먹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의 궤적을 바꾸기 위해선 조타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 뭐 조치를 취한다 해서 극적으로 배의 방향이 턴이 되는 거 아니죠. 서서히 변침을 해가면서 항해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딱 부동산이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턴하게 되는 포인트, 결국 집값 자체가 완전한 변동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 결과치들을 파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중에 90% 이상의 집값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서론이 본론, 결론이라는 시간차를 완전히 압축해버리는 형태를 보이죠. 결국 연말이 그 완전체를 뚜렷하게 드러낼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무슨 부동산을 주식시장으로 착각하는데 MZ세대가 주로 금융자산을 다루다 보니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로 부동산을 바라보니 아무런 변동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 뭐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영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려 했던 건데 결국 부동산은 앞통수에서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인 지표들이 실거래 현장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집값은 역대 이런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맨발 걷기 하는 심정으로 그냥 기저에 모든 걸쳐있는 거 다 내려놓는 것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입니다. 그냥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들, 황금성이라는 현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단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당장 서울 중저가 아파트 하락세, 노도강이라고 불렸던 곳의 집값 변동성 상당히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이고요.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53건 중에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곳이 21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노원구, 은평, 구로, 금천 등등 강남 이외의 비강남권 지역, 강동, 강서, 양천, 동대문, 중랑, 관악, 성북 1차 하락 시기와 너무나 똑같은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심각한 건 1차 하락 시기는 미국 기준금리 여파가 거의 세상의 모든 집값 변동성의 원인이었죠. 근데 지금 2차 하락 시기가 점쳐지는 지금 상황은 세상의 모든 경제 지표가 한국 부동산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 유가, 환율, 주식, 은행채, 부동산 PF, 경기 침체 등등등 전면에 등장하는 경제 지표들이 죄다 부동산 시장을 우회해서 타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무서운 공격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 지금 비강남권에서의 하락 조짐이 서울 집값에 대한 확실한 집값 하락 지표의 선행 궤적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다음 달로 들어서면서 본격 집값 추이의 분위기는 모든 언론에서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됐다는 소식들로 도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실거래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락 추세는 본격 11월로 접어들면서 낙폭이 큰 거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나 호가 버티기가 외로운 싸움인가를 그리고 승산이 없는 버티기인가를 현타가 오면서 동시에 매물은 지금 수준에서 훨씬 상회하는 물량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벨트 꽉 매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에서 연일 날아오는 공격형 지표들 무슨 관역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거 자칫하다가 그냥 바로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집값의 기초에 깔려있는 비폭탄
특히 내관이 될 수 있는 금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통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잘 준비, 대비, 채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